안녕하세요. 일생일대에 중요하다는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파혼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한 결정이고요. 남자친구와는 결혼 생각으로 1년 반을 만났고 상견례 전에 남자친구가 먼저 엄마랑 셋이서 밥 한번 먹는 게 어떻겠냐 하길래 저도 흔쾌히 좋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머님을 만나고 며칠을 싸우고 고민하다가 헤어졌는데 이 싸움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헤어지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데 어머님께서 지방에 계셔서 어머님 댁 근처 갈비집으로 예약하고 너무 무거운 선물보다는 꽃다발이 무난할 것 같아 전날 미리 예약도 해서 예쁘게 포장해 갔어요. 어머님께서 그 집 갈비가 맛있다고 거기 가자고 하셨고 남자친구가 예약한 식당이었어요. 저희는 미리 도착해 있었고 어머님께서 오셔서 일어서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꽃다발을 드렸어요. 제 예상은 서로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받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인사를 받는 몸짓이나 인사말도 전혀 없으셔서 싸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드린 꽃다발을 보고는 너 옆에 내버려둬 이렇게 말을 하셨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어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저기 자리가 좁은가 봐 옆에 내버려두래 하는데 당황스러웠고 꽃은 진짜로 제 옆자리에 뒀어요. 그러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기분도 별로였고요. 평소에도 아들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식사 자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됐을까요? 그 자리는 저를 보기 위한 자리였던 걸로 아는데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질문 한 번을 안 하셨어요. 그저 아들, 말끝마다 우리 아들 그랬어? 하시고 남자친구한테 궁금한 것만 물으시고 둘이 얘기하고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얘기와 저는 도통 모르는 얘기를 둘만 계속 주고받는데 이게 뭐지? 싶은데도 남자친구한테 귓속말로 눈치를 주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진짜 저한텐 질문 한 번을 안 하시고 둘만 얘기하다 헤어질 때 어머님께서 그래 잘 가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물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우리 엄마 좋지? 편했지? 다음에 또 밥 먹으면서 천천히 친해지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싸한 느낌에 기분까지 상해 있었는데 저렇게 반응하니 할 말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그때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일단 헤어지고 집에 가서 카톡과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할 말은 다 했어요. 상견례 전 식사 자리에서 더구나 나만 처음 보는 자리에서 병풍 세워놓고 둘만 얘기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정상이야? 나 엄청 무안하고 당황스러웠어. 날 보려고 한 자리 아니야? 근데 나에 대한 궁금함은 전혀 없고 둘만 이야기를 주고받았잖아.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그게 이상한 행동이었는지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입장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덧붙이자면 자기도 집에 너무 오랜만에 가서 엄마 본 지 오래됐는데 할 말도 많았고 서로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둘이 얘기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서운했는지 몰랐다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일이 뻔히 보여서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으로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나랑 엄마가 이상한 거냐 뭐가 그리 불만이 있길래 싸움을 만드느냐 하면서 자주 싸우게 됐고 이게 헤어짐의 원인이 됐습니다. 아마 아직도 모를 것 같네요. 제가 속상한 건 그래도 결혼 생각하고 만난 1년 반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간의 추억이 아직 쉽사리 잊히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결혼하고도 내가 남자친구네 집에 가면 계속 그런 취급을 받겠구나 하는 싸움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자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헤어진 건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남자친구와 그 어머님의 속마음이 조금이라도 헤아려지지가 않네요. 무슨 심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시당한 것만 같아서 불쾌한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제 입장을 이해 못하니 황당할 뿐입니다. 추가.
댓글에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건 후회한다는 감정보다는 남자친구에게 있던 감정을 이런 글로나마 털어내면 다시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기울어지는 결혼 절대 아니고 남자친구의 경제적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아버님께서 계시는데 몇 년째 일 안 하시고 술을 자주 드시는데 나오셔서 실수할까봐 미리 엄마랑만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셋만 만난 거였고 어머님은 보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직업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 하는 게 이상하기도 했고 왜 싸했느냐면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집에 오기 싫어서 잘 안 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남자친구가 동생? 몰라 집에 잘 안 와 해서 그냥 넘겼는데 어머님 만나 뵙고 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였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왜 그런 집 있잖아요. 아들만 편애해서 딸이 상처가 많은 딱 그런 분위기로 예상되어졌어요. 어쨌든 어머님 만나고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헤어진 게 맞지만 저 상황과 더불어 남자친구와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더불어 생각하게 된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부모님 소득이 별로 없으시니 우리가 다달이 얼마씩 드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있었어요. 사귄 초반부터 친구들이 결혼까진 안 된다고 말리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정리돼서 댓글들 보고 다시 마음 다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 아프지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길고도 먼 저의 인생을 위해서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댓글 아들 빼앗기는 거 싫어서 심통난 어머니보다 그게 뭐, 왜 불만인데 하는 아들이 더 소름 끼치네요. 정확히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너희 엄마도 이상하지만 네가 더 이상해서 헤어지는 거라고요. 잘하셨어요. 두 번째 사연. 생활 습관 안 맞는 남편. 이런 걸로 이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이랑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작은 갈등들이 쌓이다가 속이 썩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 속이 썩다 못해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네요. 연애 때는 남편의 무던함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단둘이 하나하나 살림을 꾸려나가게 되니 그 무던함이 속터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냄새에 예민한 편이라 뚜껑 없이는 음식물 냉장고에 절대 안 넣거든요. 근데 남편은 뚜껑을 잘 안 덮고 냉장고에 반찬이고 빵이고 그냥 다 넣어요. 멀쩡한 락앤락 통들이 많은데 그냥 뚜껑이 닫히든 안 닫히든 아무 그릇, 아무 볼에나 음식을 담아서 냉장고 넣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할 수도 있고 냄새도 배서 안 된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허사해요. 처음엔 알아듣는 척 하더니 3번, 4번 지적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고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빨래를 해도 수건, 속옷, 색깔 있는 옷 그냥 다 같이 빨아요. 제가 봄, 여름엔 흰색이랑 상아색 상의를 즐겨 입는데 티랑 블라우스에 이염되어서 버린 게 벌써 몇 개는 되고요. 빨래 구분 못하겠으면 그냥 두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이걸 쓰고 있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도 친구한테 생일 선물 받고 2번밖에 못 입었는데 남편이 빨래 잘못 돌려 이염되어서 집 티로 입는 거거든요. 설거지를 해도 말이 안 통하긴 똑같아요. 남편이 소고기 불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해먹는데 소기름은 그냥 물에 담그면 씻기지도 않고 개수대에 막히니까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매번 프라이팬이랑 그릇을 그냥 설거지통에 넣어버려요. 본인이 설거지도 다 하긴 해요. 근데 기름 냄새 미끈거리는 거 그냥 다 묻어있는 채로 헹구고는 다 했다고 하니까 문제죠. 실제로 지난달에는 불고기 먹고 난 다음 날 부엌 개수대가 막혀서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카레 먹고 나면 그릇들에 노랗게 물든 채로 며칠씩 가기도 하고요. 욕실 세제 같은 거 냄새 엄청나게 독한 거 많잖아요. 근데 개수대 막힌 거 뚫고 난 날 개수대 청소한다고 욕실 세제 센 거를 개수대에 잔뜩 뿌려서 며칠 동안 설거지하는 내내 욕실 세제 냄새가 나기도 했어요. 주방용은 좀 냄새 덜한 게 나온다고 제가 나와서 사왔는데 벌써 욕실 세제로 개수대 떡칠을 해놔서 그날 정말 엄청나게 싸웠네요. 남편은 우리가 맞벌이고 그래서 자기도 집안일 다 하지 않느냐고 자기가 안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제가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네요.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똑같아요.
남자가 나서서 집안일도 다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냐고 저한테 복받은 거래요. 친구들도 자기는 남편을 시키지 않는 이상 집안일 아예 안 하려고 드는데 그래도 너희 남편은 알아서 하지 않느냐 하고요. 남자들이 그 정도라도 해주면 다행인 것 같다고들 하는데 저는 날이 갈수록 힘이 듭니다. 남편이랑 대화를 시도해봐도 결국은 자기 할 거 다 하지 않느냐. 네가 잔소리만 안 해주면 자긴 불만 없겠다고 하는데 저는 막 숨이 막혀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내가 유별나서 그런 거면 차라리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겠어? 그렇게 나랑 다른 방식으로 집안일을 처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라고도 해봤는데 자기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냐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엊그제도 회사 선배가 제가 뭘 도와줘서 고맙다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케이크를 선물해줬는데 저녁에 후식으로 잘라 먹고 남은 거 밀폐용기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뒀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야근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그걸 안 덜고 그냥 꺼내 먹고는 남은 걸 뚜껑도 제대로 안 덮고 그냥 넣어놔서 어제 저녁에 제가 먹으려고 보니 케이크에서 냉장고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고 하니까 야근하고 피곤해서 정신없어서 그랬어. 야근해서 피곤해 쩔어서 온 사람한테 그걸 따지고 싶냐? 라고 하길래 또 싸웠네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걸 잔소리하고 강요하는 건지 전 정말 이해 안 되거든요. 요즘에 저는 그냥 집에 오면 밥도 먹기 싫고 어디에 손도 대기가 싫어요. 근데 남편이 요리며 빨래며 청소며 해놔도 좋지가 않으니까 뭐라도 반응도 하기가 싫고요. 그냥 다시 혼자 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런 이유로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후기. 저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별거 아닌 부분인가 싶어서 제 생각을 바꿔야 하나 참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제 평생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나만 예민해지고 너무 더럽고 더구나 지금은 아이가 없는데 아이 태어나면 아이한테까지 그렇게 주의 기울이지 않고 본인 습관대로 할 거 생각하니 너무 끔찍해서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사소한 게 쌓이고 쌓여서 사람에 대한 정도, 사랑도 떨어지는 거라고. 이혼 별다른 거 없다고. 평생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 지금 용기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정해요.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했고 이런 걸로 이혼이냐며 난리치는 모습 뒤로 하고 미리 쌓아놓은 짐 빼서 친정 왔네요. 이러다가 본인이 잘하겠다 하겠지만 사람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실을 봐서도 그렇고요. 며칠은 술 좀 마셔야겠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역대급 진상 남편이네. 해준다 이건데 해주면 뭐해. 개념 없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반찬 뚜껑 안 닫고 냉장고에 넣는 건 진짜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해요? 못 배운 걸로 밖에. 그 와중에 했다고 난리. 안 하는 놈도 문제지만 해도 일버리고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니 갖다 버리는 수밖에요. 아니면 같이 살아야 한다면 그냥 쓰니가 포기해야 정신적으로 우울증 안 올 것 같은데요. 하지 말라고 하고 쓰니가 하는 수밖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하고 달력 보면서 연휴 이야기하다가 올 추석 음식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명절에 저희 시댁은 음식을 사서 먹어요. 시어머님 힘드시다고 음식 안 하시고 정육점 양념 재워져 있는 불고기 볶아주십니다. 어머님 동네에 그 불고기가 맛있긴 합니다. 저도 가끔 사올 정도로 맛있고 당연히 저는 불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음식은 사오라고 하시는데요. 동서도 동네에서 맛있다는 전 사오고 동서가 전 사오면 저는 떡 사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엄마가 음식 직접 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저도 결혼 전엔 항상 도와드렸고 준비부터 음식 모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다 하셨어요. 남편은 그동안 이게 좋아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엄마, 우리도 음식 해서 먹자. 저거에도 보면 다 음식 해서 먹더라. 음식은 정성 아니야? 시어머님도 남편 얘기 들으시고는 그래, 음식하면 좋지. 하는 게 더 맛있지. 근데 난 이제 체력이 안 돼. 힘들어서 그 많은 음식
나는 못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명절 음식에 미련을 못 버리는지 자꾸 이야기를 하며 그중 음식 솜씨가 있는 제가 하길 바라네요. 자꾸 저보고 엄마랑 같이 음식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음식하는 거 싫어하는 편도 아니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뒤 발언이 미친 것 같아요. 올해 추석에는 우리가 전 가져갈까? 상가에 새로 생긴 반찬집 전 맛있대. 음식 이번에도 안 해가? 엄마 힘들어 몸 약하시니 당신이 좀 도와드리면서 음식 해봐. 엄마는 자꾸 빈혈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아니, 처가는 직접 음식하면서 왜 우리 집 갈 때는 음식을 사가는 거야? 차별이야 뭐야. 어머님은 직접 음식 안 하시잖아. 사오는 게 더 편하시대. 그게 말만 그러는 거지. 같이 하면 좋지. 엄마 혼자는 당연히 힘들지. 그래, 알았어. 아버님이랑 온 가족이 다 같이 도우며 같이 하면 되겠다. 그럼 금방 끝나겠지. 우리 집은 도울 만한 사람이 없잖아. 다들 음식 솜씨도 별로고. 처가는 도와드릴 분 많고 우리 엄마는 혼자 하면 힘들지. 우리 엄마는 안 힘드나? 하던 대로 해 그냥. 아 맞지, 힘드시지. 그럼 그냥 음식 하시지 말라 해. 아파트 앞에 그 줄 서서 먹는 밀면이나 배달 대충 먹던가. 무슨 의미야 그 말?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네 집 가서도 배달 먹어 그럼. 뭐?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냐? 그냥 한 소리야. 예민하게 따지고 들지 마라 좀.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음식 다 하는 거고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자기 우리 집 가서 음식해? 우리 집 가서 먹고만 오면서 당신이 뭐 해? 너희 집은 음식하고 우리 집은 사가고 뭐냐 이게? 이건 맞아? 이러고 한판 싸우고 며칠째 각방 쓰는 중입니다. 남편은 제가 예민하고 의미 두는 거고 각 집 차별하는 거라 합니다. 제가 기분 나쁜 건 우리 집은 배달 먹자 해놓고 주그 집은 배달 안 된다 한 거. 우리 집 일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일 도와주면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 난 며느리니까 내가 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판단이 틀린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후기. 남편하고 며칠째 말 안 하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이런저런 안부 정도 이야기하다가 제가 지난 싸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어머님, 그이가 추석 때 자꾸 음식 저희 집처럼 직접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며느리라서 그런지 제가 음식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바탕 했어요. 뭐? 이놈의 자식은 왜 음식도 안 하는 지가 이래라 저래라 난리야? 지네 엄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그럴 거면 아예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해라. 썩어 빠진 놈. 어디 명절 음식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혀? 내가 전화해서 단단히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와서는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된통 혼났다며 사과 안 하면 다시는 시댁에 발길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본인이 명절 음식 때문에 하도 고생해서 며느리는 절대로 그런 고생 안 시키겠다 다짐을 한 건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완전 쌍욕 먹었대요. 그 말 듣는데 왜 이리 꼬신지.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 시집살이 명절 음식으로 고생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절대 대물림 안 하겠다고 다짐하셨다 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절이 나오시니 말 쏙 들어갔고요. 다시는 명절 음식으로 싸울 일도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동네 전으로 넉넉하게 사가겠어요. 더운데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남의 남편이지만 너무 등신 같은 생각이라 웃음이 나오네. 지 엄마 힘들어서 음식 안 하는 걸 왜 처갓집이랑 비교를 하냐? 그 머리로 사회생활 가능하신가요, 남편님? 정신 차리세요. 두 번째 사연. 괜찮다 하고 뒤에서는 딴소리하는 새언니. 대하기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결혼한 오빠, 새언니 이야기인데요. 오빠네 부부는 큰 길 건너 옆 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맞벌이이고 언니가 5월에 임신했어요. 문제는 언니의 태도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뒤에 가서 꼭 딴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먹고 설거지하라고 한 적 절대 없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해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 설거지 잘해요 해놓고 나중에 오빠한테는 왜 자기만 설거지 하느냐고 말하는 타입이에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 그렇다고 어떻게 제가 안 해요 이런 반응. 결국 우리는 새언니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맹세컨대 그런 분위기 정말 없었어요. 우리가 시어머니 시누이랑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해도 본인이 한 일들이 많아요. 그 말을 또 직접적으로는 절대 안 해요. 꼭 오빠 통해서 들어요. 나중에 오빠가 저런 말 하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때 그랬었냐 물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꼭 본인이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뉘앙스예요. 설거지를 정말 일례로 든 거고 많은 부분에서 꼭 착한 며느리병 걸린 사람처럼 자기가 다 할게요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다 했는데 나 혼자 고생했는데 라는 말이 꼭 나와요. 엄마랑 저는 정말 우리 탓인가?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작게 소소하게 톡톡 건드리듯이 반복되니까 헷갈리고 근데 본격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언니가 5월에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6월 말이 환갑이셔서 2년 전부터 환갑 여행 다 같이 가자고 오빠랑 저랑 적금을 넣고 있었어요. 그때 전염병이 워낙 심할 때라 어디 국내 좋은 호텔로 가자 이렇게 정했었는데 작년 언니 결혼하고 전염병이 좋아지고 언니가 무조건 해외로 가자고 강력 주장을 해서 장소는 이곳저곳 고민하다가 너무 멀지 않고 볼거리도 많겠거니 하고 일본으로 정했어요. 언니가 2월부터 일본 여행을 열심히 알아보더라고요. 당연히 알아봐달라 부탁한 적 절대 없지만 본인이 신이 나서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 몇 번 다녀와서 알 만큼은 알기도 하고 저는 가봤어도 부모님, 오빠네는 처음이니 제가 간 곳, 안 간 곳 신경 전혀 안 쓰고 여기 어때요? 하면 네, 거기 좋아요. 가봤는데 음식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했죠. 근데 나중에 들은 말은 본인이 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고민해서 여기 어떠냐 물으면 다 제가 거기 가본 데다 라고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기운 빠진다고. 그럴 거면 제가 하지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하라고 한 적 없다고 하니 역시나 하는 말은 여행 가자 말만 하고 아무도 안 하니 자기가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라는 반응. 그때만 해도 응?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 의아했지만 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던 시기였네요. 그러다가 언니가 5월에 임신을 하는 바람에 6월 일본 여행이 전격 취소가 되고 거제로 계획을 바꾸면서 숙소 코스 등은 제가 정했어요. 여행 2주 전에 언니가 입덧이 심해 입원도 한터라 괜찮으냐 무리면 안 가도 된다 라고 했더니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여행 가서는 힘들어하긴 해도 같이 잘 다니고 잘 놀았어요. 입덧이 많이 나아졌는지 음식도 딱히 안 가리고 잘 먹고 입맛에 맞냐 물으니 맛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역시 여행 다녀와서는 오빠 통해서 언니가 사실 너무 힘들어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니 그럼 말하지 그랬어. 우리가 힘들면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오빠한테. 오빠도 들었잖아. 라고 했더니 오빠가 말하길 우리가 가지 말라 한들 어떻게 본인만 빠지냐? 본인이 안 가면 오빠도 못 가는 건데. 환갑 여행에 아들이 못 가게 할 수 없지 않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 새언니가 무리해서라도 가긴 갔는데 사실 정말 힘들었대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뭐 어쩌라고 얘 심정이 들더라고요. 힘들었는데 뭐 누가 힘들라고 했어? 엄마는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라고 직접 뭐라 말도 못하지 싶어서 오빠한테만 며느리가 너한테 하소연하듯이 힘들다고 한 거니까 너가 듣고 말아라. 너도 모든 상황이 며느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알지 않느냐. 우리한테 굳이 전해서 서로 감정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땡땡이가 하소연하는 건 하는 거고 제가 잘 알아서 잘 케어하고 있으니 그건 걱정 마세요. 땡땡이도 절대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땡땡이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쓰다 보니 오빠가 맹한 게 가장 큰 문제인 듯 합니다만 이거
거의 오빠가 세뇌 당한 건가? 이것도 가스라이팅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언니가 오빠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을 오빠는 전적으로 믿어요. 오빠는 전후 사정 없이 무조건 언니 입장이 맞다. 언니가 서운해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다 라고 해요. 살면서 지금까지 새언니 같은 사람을 전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후기. 그 뒤로 이런 자잘한 일들이 몇 번 더 이어졌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해놓고 뒤에서 다른 말, 심지어는 과일 깎는 것까지 본인이 뺏어가듯 가져가서 해놓고 뒤에서 또 역시 며느리는 과일만 깎다 오네? 라고 했다네요. 엄마가 참다 오빠 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만 하시는 말이었지만 앞에서는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늘 다르게 말 나오는 며느리 보기도 힘들고 결혼해서는 자기 와이프만 위한답시고 이간질하고 다니는 아들놈 보기도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차라리 안 만나는 상태가 제일 평화롭겠다 하시면서 이제 같이 밥도 안 먹겠다 하시네요.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긴 해요. 저도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하다 싶고요. 새언니야 원래 남이었다 쳐도 오빠 놈이 저렇게 등신처럼 구니 진짜 서운한 생각마저 드네요. 에휴, 전화 효도해서 엄마 맘 풀어줘야지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여기서 제일 멍충이가 그쪽 오빠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왜 다 전달하고 옮기는 건지 모르겠네요. 며느리 입장이라는 게 아무리 하지 마라 하라고 한 적 없다 해도 가만히 있기에 불편한 자리인 거죠. 그럼 설거지할 때 남편이 따라와서 같이 하던가 대신 하던가 해야 맞는 겁니다. 환갑 때 힘들었더라도 힘들었다는 말을 어른들에게 옮기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요. 이걸 새언니가 오빠를 가스라이팅 한다니 참 쓰니도 팔이 안으로 굽네요. 그냥 쓰니 오빠가 입이 싸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